안녕하세요, 박덕흠입니다. 우리 KG 모빌리티의 토레스가 드디어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 업데이트를 9월 11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홈페이지의 오류인지 테스트인지 일단은 업데이트 파일이 자가로 진행할 수 있는 파일들이 지금 온라인에 풀려서 일부 실행을 해서 이미 11일 전에 우리 또 성질 급하신 분들은 또 미리 좀 즐겨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따라해 보려고 하시는데 좀 뭔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텍스트 작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 지금 막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런 기기를 다루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텍스트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영상 시간이 얼마나 될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는 내용이 있으면 점프를 하셔도 되고,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하셔서 일단 이 개념부터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여러분들이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불리는 시스템이고요.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카플레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일 뿐이지 안드로이드 오토도 설치하고 카플레이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왜 드리냐면 커뮤니티에서 어떤 개념도 잘 모르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지금 이 파일이 KG 모빌리티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자가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나 서비스 프라자, 이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서비스 프라자에서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자가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그 외장 메모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USB가 있으셔야 돼요. 이 USB의 용량은 저는 지금 32기가 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16기가 이상이면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의 업데이트 파일은 2기가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2기가가 조금 안 되지만 너무 또 작은 걸 하게 되면 설치가 안 된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보니 조금 USB는 용량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고, 그럼 이 USB에 KG 모빌리티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그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에 관련된 업데이트 파일을 받습니다. 파일을 받는데 어떤 파일이 들어있게 되는지부터가 시작점이에요. 이 USB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시고 난 후에 그럼 이 USB가 깨끗해지겠죠. 그 USB를 이쪽 지금 공조 시스템 디스플레이 하단 쪽에 보시면 이쪽에 USB라고 써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아웃풋이 있는데 여기는 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USB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이쪽에 이 준비되어 있는 포맷이 되어 있는 깨끗한 USB를 집어 넣으세요. 그 후에 홈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다시 블루투스를 누르시고, 내지는 어느 정도 한 뭐 30초 가량 대기하시다 보면 아까 꽂으셨던 이 USB 파일 안에 이 내비게이션 정보가 담긴 파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USB를 다시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를 하게 된 후에 이 USB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깨끗했던 USB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KG 모빌리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그 업데이트 파일을 이 USB에 같이 담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은 2기가가 조금 안 되는 용량이에요. 그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그 압축 파일을 하나 받게 되십니다. 그 압축 파일을 받고 그 압축 파일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이름까지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 9월 11일에 다시 보급되는 파일은 파일명도 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용량 크기도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9월 11일 전에 업데이트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은 이렇게 요 두 가지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파일을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역시나 압축 파일 하나와 그냥 압축이 풀린 폴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두 가지 요 파일을 USB 안에 옮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몇 개가 되죠? 처음에 깨끗했던 USB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 하나와 이 두 가지 압축을 풀었던 요 두 가지 파일, 총 세 가지 파일이 USB 안에 담기게 됩니다. 이쪽 왼쪽에 꽂아줍니다. 왼쪽에 꽂아주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상에 USB가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팝업 창이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팝업 창이 안 뜨죠. 이게 팝업 창이 제가 최초에 시도했을 땐 떴었어요.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잘못해서 두 번째 다시 시도했을 땐 뜨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헷갈리셔가지고 못하겠다 이러신 분도 계시던데, 여기서 팝업 창이 뜨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가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MCU 업데이트, 그 다음에 SOC 업데이트, 그 다음에 CCU 업데이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되고, 만약 하나라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MCU 업데이트가 되는 화면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런 분들, 자, 여기서 홈 화면을 들어갑니다. 홈 화면을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시면 이쪽 끝에 설정이 있죠. 맨 끝에 있는 설정을 누르세요. 설정에서 업데이트를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그러면 이렇게 SOC, MCU, CCU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순서를 말씀을 아까 드렸죠. 맨 처음이 MCU예요. 그 다음에 SOC, 그 다음에 CCU. 이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2번, 1번, 3번이에요 2번, 1번, 3번. 먼저 2번을 들어가세요. 아까 팝업 창이 안 떴던 분들은 지금 이런 화면을 마주하게 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상단에 현재 모든 펌웨어가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PDF 파일 설명서에 나와 있는 원클릭 업데이트라고 이쪽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 원클릭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MCU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MCU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고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중에 팝업 창에 어떤 에러 메시지가 떴을 경우에 설치와 취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누르라고 하면 취소를 누르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MCU 업데이트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나게 되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재부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셨을 때 마찬가지 홈에서 설정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누르신 후에 2번을 했으니까 이번에 1번 차례죠. SOC 업데이트를 하셔야겠죠. 요 SOC 업데이트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라고 나오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설치 버튼이 여기 하단 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설치라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대다수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좀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시기 때문에 65% 가량 됐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90%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시고, 절대 이 업데이트 과정 중에서는 시동을 끄신다거나 삽입되어 있는 USB를 제거하시는 일이 생기면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 SOC 업데이트도 끝나게 되면 제 기억에는 재부팅은 되지 않는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나오고 여기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최신 버전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뒤로,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뒤로 돌아가기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 제일 마지막 이제 CCU 소프트웨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CCU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고 3개의 업데이트 중에 시간 소요는 가장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마찬가지 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고 나면 이 내비게이션이 재부팅이 될 겁니다. 재부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버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버전을 어디서 확인을 하냐,
자, 여기가 지금 아까 이 화면에서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일반을 들어갑니다. 일반. 그러면 여기 버전 정보가 나와 있죠. 버전 정보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신 분들은 숫자들이 나올 텐데, 저는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났는데 불구하고 이 KG 모빌리티에서 제공해준 PDF 파일에 나와 있는 설명서와 이 버전 정보가 좀 달라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끝내는데 한 30분 가량 정도 소요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 CCU 업데이트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재부팅 되고요. 다시 이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오시면 이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 쓸어넘기는 두 번째 화면이 아니고 이 첫 번째 화면에서 요 제일 끝부분에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보이시죠?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 아이콘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해 보시면, 아,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요 USB 케이블을 꽂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연결을 합니다. 꽂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자동 실행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자동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 요 끝에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장치는 안드로이드 오토 와이어리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클릭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꽂았던 이 USB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을 바꾸셔야 하는데, 보통 이 C타입의 케이블이 충전 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3단계를 다 거치셨는데도 불구하고 USB를 실컷 쓰던 USB를 꽂았는데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 오류가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건 업데이트를 다시 해보는 그런 다시 30분을 또 허비하실 게 아니라, 집에 쓰고 계신 이 USB C타입 케이블을 몽땅 다 갖고 와서 그 중에서 되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업데이트를 또 하시게 되면 시간만 허비가 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됐으면 업데이트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집에 갖고 계신 이 케이블, 충전 케이블을 몽땅 가지고 오셔서 혹시나 데이터 전송이 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로 연결을 해 보시면 연결이 자동으로 되실 겁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대로만 따라오시면 큰 틀에 대한 업데이트는 완료가 될 거고요. 좀 불안하신 분들, 이 지금 뭐 소프트웨어가 좀 불안정한 파일이 올라온 것 같다 하신 분들은 KG에서 9월 11일이라는 공지를 했으니까 11일에 배포되는 그 파일을 가지고 하셔도 좋으시고, 뭐 주말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말 동안에 당장 한번 맛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순서대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복귀시켜 드리면, USB, 깨끗한 USB를 포맷해서 내비게이션 파일을 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일을 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순서대로 이 아이콘, 안드로이드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이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콘을 보시고 난 후에 안 되는 경우는 데이터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거다. 아마 시간이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11일부터 뭐 선착순이다 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지금 이 안드로이드 오토의 업데이트는 자가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해주시고, 뭐 리멤버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점검도 해주면서 그 헤드라이트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한 커버도 무상 배포해 준다고 하죠. 그것도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건 어차피 좀 나중에 받아도 좋으니까. 다만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빨리 쓰시려는 분들은 11일 전에 이 방법으로 쓰시고, 혹시 여기서 다른 방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9월 11일부터는 지금 이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영상을 보시는 날짜를 잘 확인을 하셔서 이 영상대로 하실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토레스 영상을 찍으면서 23년 2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토레스의 뭐 내장 액세서리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다 하고 지금까지 영상을 안 찍었었어요. 이유는 제가 좀 주행이라던가 뭐 쓰면서 불편했던 점, 또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시간을 좀 미루다 보니 제가 키로수도 좀 올려보고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됐는데, 사실 내장 액세서리를 크게 뭐 설명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 지금 쌍용 자동차에서 KG 모빌리티로 3년 변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토레스가 출시된 지는 한 1년 정도 넘었죠. 구매를 망설이신다거나 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토크였습니다.